여러분, 정부마저 경기 둔화 우려된다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한번 보세요. 일명 그린북이라고 이야기하는 건데요. 기획재정부가 발간하는 최근 경제 동향입니다. 이 최근 경제 동향에 보면 말입니다. 3개월째 경기 둔화가 우려된다고 평가를 한 겁니다. 이 말은 정부가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을 둔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그렇게 예측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최근 우리 경제는 대외 여건 악화 등으로 높은 물가 상승세가 지속되고 경제 심리도 일부 영향을 받는 가운데 향후 수출 회복세 제약 등 경기 둔화가 우려된다, 이렇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고용과 대면 서비스 회복으로 내수는 완만한 개선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까지 언급을 했어요. 뭐 내수가 좀 좋아진다니까 그나마 다행이다, 이런 생각은 들지만 문제는 지금 여기 표시되어 있는 것처럼 경기 둔화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정부는요, 경제위기란 단어를 쉽게 안 씁니다. 웬만하면 긍정적으로 쓰는 게 일반적이에요. 예, 뭐 경기 침체란 말도 안 씁니다. 웬만하면 안 씁니다. 경기 침체를 썼을 때는 실제 말입니다. 경기가 마구마구 꼬꾸라고 찌고 있을 때, 그때 비로소 경기 침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왜냐하면 정부가 나서서 미리 경제가 나쁘다 이렇게 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경제는 심리이기 때문에 정부가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요, 그 심리가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보수적인 표현을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수적인 표현이 경기 둔화가 우려된다, 이것을 3개월째 계속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요, 여러분, 경기 침체가 예상한 것보다가 훨씬 충격적으로 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제가 기자를 거의 30년 했잖아요, 그죠? PD부터 기자까지 30년을 했는데 정부가 단어를 선택할 때 어떻게 선택하는지 저도 굉장히 잘 알거든요. 진짜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단어를 선택한단 말입니다. 그런 측면을 고려해 보면 경기 둔화가 우려된다는 것은 결국 말입니다. 우리식으로 해석해 보면 경기 침체가 된다, 이 말로 해석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첫 번째로 경기 침체가 된다. 왜 되느냐? 그 첫 번째로 예를 들은 게 바로 수출이에요, 수출. 수출 회복세 제약이라고 달았잖아요. 실제로 말입니다, 여러분, 수출은 상황이 좋지 않아요. 올 8월까지 무역 적자만 하더라도 229억 3천만 달러입니다. 지난 5월 이후 적자 폭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5월에는 16억 1,400만 달러죠. 6월에 25억 7,500만 달러, 7월에는 46억 6,900만 달러입니다. 여기에다가 8월에는요, 8월 20일까지 조만간 나올 텐데요, 무역 적자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는 것, 이것은 결국 말입니다, 전체 경제에 저는 충격을 줄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무역 적자 자체가 우리 경제를 쥐고 흔들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되는 거예요. 왜냐고요? 기획재정부의 그린북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의 경기 둔화는 무역 적자 발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출 자체가 우리 경제를 쥐고 흔들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우리가 가장 강점이라고 이야기하는 반도체가 지금 8월에는 줄어들었어요. 물론 계속 줄어들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8월에 다른 것은 말입니다, 석유 제품은 177%가 늘어나고 성형차는 191.9%가 늘어났는데 반도체는 마이너스 5.5%가 줄어들었고요.
무선 통신기기도 17.7%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ICT 어떤 효자 수출 품목들이 줄어들었다는 이야기잖아요. 심지어 말입니다. 대중 수출의 적자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5월부터 시작해서 적자가 나던 것이 5월에 10억 9,900만 달러, 6월에 12억 1,400만 달러, 그리고 7월에 5억 7천만 달러였어요. 8월에도 1월에서 10일까지 8억 9천만 달러의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말입니다. 앞으로도 적자가 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대한민국은 중국의 수출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 중국의 수출이 적자가 나고 있다는 것은요. 중국의 기술력이 올라갔다 이렇게도 되고요. 또 중국에서 들여오는 원자재 가격이 올라갔다 이런 부분도 소통이 되지만 무엇보다도 말입니다. 우리가 수출하는 물량이 적고요. 거기에 대한 효과가 쉽게 말하면 크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점점 그 효과 대중 수출이라는 게 이야기할 때 그렇게 이야기하죠. 달러밭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달러밭. 그런데 대중 수출이 부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앞으로도 커진다는 것 이것은 결국 말입니다. 전체 상황이 나빠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오죽했으면 여러분 오죽했으면 기획재정부의 어떤 그린북에서 이런 얘기를 실었을까요? 그만큼 말입니다. 수출은 우리 경제에 큰 지금 악재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앞으로 가면 갈수록 말입니다. 2022년도 무역 적자는 적어도 200억 달러를 넘어설 거다 하는 게 지금까지 예측입니다. 지금까지. 1996년에 206억 달러 적자 난 적이 있거든요. 2022년에 만약에 적자가 그때보다 규모가 커지면 1996년 이후에 IMF 외환위기가 왔던 것처럼 2022년도 이후에 어떤 위기가 우리에게 닥칠지도 솔직히 모릅니다. 지금까지는 외환 보유액이 많기 때문에 걱정할 것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외환 보유액을요 1조 달러 정도 가지고 있지 않는 한 항상 위험은 도사리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제결제은행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적어도 9천억 달러는 있어야 된다. 우리 4,300억 달러예요. 그러니까 이게 위기를 막아낼 수 있는 그 전체 돈이 큰 규모는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 정도로 말입니다. 상황은 점점 나빠지는데 문제는요. 앞으로 더 나빠진다는 데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기획재정부는 소비나 혹은 소매 판매가 좀 좋아져서 내수는 좀 완만한 상승세로 돌아설 거라고 이야기하지만 소비자 심리 지수를 보면 7월에 86.0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게 100이 기준이거든요. 100일 때 쉽게 말하면 소비자 심리가 좋다. 이 말은 소비가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지금처럼 말입니다. 지금 86까지 떨어지게 되면요. 이것은요. 최악의 상황으로도 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정부가 이야기한 것과 달리 수출에 이어서 내수도 시원찮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물론 말입니다. 물론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는 100을 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경기는 좀 좋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경기가 계속 좋아질 거냐에 대해서는 물음표입니다.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가 5월에 비해서 6월이 조금 올랐다고 쳐요. 그렇지만 지금 99.4를 기록하고 있는 거라서 지금 나쁘다는 이야기예요. 결국 말입니다.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를 보면 우리 경제가 앞으로도 그렇게 크게 좋아질 거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는 것 이것은 말입니다. 무역 적자발 경기 둔화가 저는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심화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무역 적자가 결국 쌓이면 그에 대한 충격파가 굉장히 커질 거라고요. 지금 무역 적자가 지금
예, 8월까지 이렇게 쌓이니까 이게 충격이 점점 되고 있는 겁니다. 실제 말입니다. 세계적인 투자은행들도 대한민국에 대한 어떤 상황을 굉장히 좋지 않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예, 지금 2022년하고요. 2023년에 대한민국의 성장률을 나타낸 지표거든요. 예, 투자은행 9개 투자은행입니다. 예, 9개 투자은행이라고 이야기하면 예,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투자은행들 바클레이즈, 예,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릴린치, 시티, 크레디트 스위스, 골드만삭스, JP 모건, HSBC, 노무라, UBS, 스위스은행이죠. 이런 9개 투자은행들이 대한민국의 성장률 전망치가 1월에 비해서 말입니다. 1월에 비해서 1월에는 올해 성장치를 2.9%로 봤는데 7월에는 2.4%로 올해 성장치를 보고 있습니다. 생각보다가 0.5%포인트밖에 안 떨어졌으니 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2023년 보세요. 2023년을 보면 말입니다. 당초 1월에는 2.4% 성장한다. 그러니까 0.5%포인트가 차이가 나서 예, 2022년 대비해서 좀 떨어질 거다. 그렇게 예상을 했었습니다만은 7월 현재는요. 내년이 1.7% 성장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 그러면 잠재 성장률 밑으로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잠재 성장률 밑으로 떨어진다는 자체가 경기 침체가 온다는 이야기예요. 예, 차이 나는 것도 보세요 지금. 예, 올해 성장률이 2.4% 예상을 하지만 내년 성장률이 1.7%니까 차이가 0.7%포인트 차이가 납니다. 다시 말해서 투자은행들이 대한민국의 성장률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결국 말입니다. 정부가 보고 있는 시각도 그렇고요. 또 실제 나타나는 지표도 그렇고요. 또 외국의 투자은행들은 굉장히 이게 실전이거든요. 본인들이 돈을 투자하기 때문에. 근데 투자은행들도 지금 대한민국 경기 둔화 혹은 경기 침체 좀 더 나아가면 경제 위기는 올 수밖에 없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전체 추세선으로 봤을 때 사실 말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게 강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만큼 정부도 지표도 세계적인 투자은행들도 대한민국의 경기 둔화는 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